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순서입니다. 예, 이번 주는 연준을 비롯한 최소 12개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 한국 4월 수출이 나왔는데요. 지표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78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2배 늘면서 무역 적자 폭은 전월보다 한 27억 달러 정도를 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죠. 그 다음에 공급난이 제조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좀 유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종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ISM 수치로 인한 조금 우려가 확산 위험이 있어서 약간 자산 심리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IS 제조업 지수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발표된 거는 57.1에서 55.4로 하락을 했어요. 저번 달 비교해서. 그 다음에 신규 주문이, 이게 중요한 건데, 53.8에서 53.5로 약간 0.5, 3 정도 줄었는데, 그 다음 고용지수도 56.3에서 50.9로 하락을 했어요. 어쨌든 약간 신규 주문 지수가 조금 0.3포인트 준 거는 약간 우려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4%로 이제 하락했다는데, 이건 만회할 걸로 보입니다. 이 성장률은 만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경계선의 지수가 미국이 저번 달 0.1%포인트 또 올라갔기 때문에 요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또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번 주는 2730에 930선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과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국경을 더 봉쇄한다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훼손을 했고, 또 요번에 어디였냐, 미국 기업들이 이제 애플하고 이런 아마존하고 이런 기업들이 큰 이 빵주의 큰 빅테크 기업이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외형 성장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가면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못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요번에 우리나라 지수를 좀 끌어내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틀렸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이제 못 맞춰가지고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상방 이유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파월의 75p 금리 인상 배제 뉴스하고 중립금리 시사, 그 다음에 근원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PC 지수인데, 여기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 증시 우호적이다. 이게 상방 이유고요. 하방 이유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급격한 경기 둔화 우려 발언하고 북경 지역 봉쇄 확대, 이 대두로 인한 외국인 수급이 부정적이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게 하방 이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방 이유로 볼 것인지. 저는 일단은 미국과 달리 반도체, 자동차, 정유, 철강, 뭐 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외형적인 호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지수를 이 중대형주가 방어하게 하지 않겠냐 해서, 저는 다음 주를 최소 2700, 코스닥을 900선으로 반등하지 않겠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2730하고 930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2700, 900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디커플리 현상으로 좀 아시아 증시가 좀 미국하고 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이번 주에 개파로 시작해서 메꾼 부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500포인트 오르고 600포인트 반납한 미국의 이제 그 롤러코스터 변동성이 아마 조금 우리나라도 좀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력 업종들이 이거를 만회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2700에서 900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소식으로 가서 일단은 기업들의 BIS 지수하고 이 소비자 동향 지수 CSI하고 이제 합한 거를 우리는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 ESI는 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대신 이제 좀 순환 변동치나 이제 투자 설비 쪽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소비자는 조금 소비할 수 있는 체감 경기는 양호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약간 위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는 피크아웃 형태이지만 5월 금리 인상 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10년물 금리는 아마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또 양방으로 나뉘고 있는데, 한쪽은 피크아웃을 확인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을 확인한 게 아니라 연장 상태에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1분기 인건비가 또 최대 상승했고, 또 여전히 고인플레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100대 기업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좋게 보는 기업들이 좀 적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 현금 250조 원에서 투자를 190조 원 정도에 배당 이자는 60조 원이기 때문에 합하면은 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경기가 나빠가지고 너무 위축된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플레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 나쁜 점은 뭐냐면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제한하면은 63조 원으로 투자 감소액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합치면은 수익과 지출이 비슷한데, 이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빼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투자가 좀 설비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5월 9일 날에 있을 이제 러시아가 확전을 하느냐 종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심리가 더 하방으로 보느냐 이제 유지로 보느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시적을 기록한 것에 더 일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을 전가한 효과가 오히려 더 있어요.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더 기업의 비용 상승을 더 전가시키고 오히려 수십억 달러의 자사주의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게 돌려주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이런 식의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을 아마 흉내를 낸다면은 아마 미국도 이제 조금 주식이 이제 하방을 지지하지 않겠냐, 더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아도 이제 좀 더 이상 낙폭을 제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엔저와 유가 급등으로 올해 이제 일본 가구당 생활비가 지금 연간 800만 원으로 더 부담이 가중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플레가 더 무섭기 때문인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금 더 엔저를 유지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0엔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 국채 10년물이 다시 3% 상장 돌파하고, 지금 비테크 시총이 이번 주에만 1800조?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서 1800조 증발했습니다. 또 엑슨모빌도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이제 철수하는 이제 액션도 있고 해서 에너지주가 지금 미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석유 기업들은 사할린 석유를 오히려 쓰고 있어요. 아직 러시아 석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애플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반독점 혐의도 기소를 했고요. 근데 미국의 세일 가스 생산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는 거는 또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오페크가 어쨌든 이 줄어든 원유의 일부를 확대해 주길 바라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은. 어쨌든 미국 CIA 수장이 사우디 급비 방문했는데 이 소식이 없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재작년 7월에 430만 배럴 증산 유지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국경이 봉쇄가 더 확대되면은 조만간 또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도 역시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한치 양보도 안 해요. 이래서 에너지는 결국은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110달러대, 가스는 다시 8달러대까지는 저는 다시 찔릴 것 같습니다. 가스는 2008년 건 기록은 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파동이
2008년 거는 깰 것 같고, 석유는 130달러께는 못 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110달러대에서 무슨 다시 호재 뉴스가 나와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 이거 만회를 했고요. 국채 지급액 입금했어요, 달러로. 그래서 이제 위기를 넘겼고요. 지금 또 하나 뉴스가 일본 경제산업상하고 미국 상무장관이 만나서 2나노급 반도체 분야를 협력 추진한다고 문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IBM은 작년에 2나노 시제품을 생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올렸고, 이제 대만하고 한국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못 믿겠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2나노급을 생산하겠다, 뭐 그런 소리인 거죠. 그만큼 지금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에 또한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몰도바 내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주가 있는데, 여기 국가보안부 건물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친러 세력이 공격을 받은 셈이므로 전승절에 다시 이 빌미로 침공을 하지 않겠냐, 전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침공을 할 것이냐 몰도바를, 아니고 그냥 정전으로 끝낼 것이냐. 저는 일단은 젤렌스키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잘해야 휴전이지 정전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교황한테 얘기했던 헝가리 총리가 전승절에 끝낸다는 건 저는 쇼로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잠깐의 이제 휴식 기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개인의 소비 여력은 제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축이 늘고 소매 분야의 임금 역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그러나 예대율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건 부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리 위기 때 예대율이 좀 낮았거든요. 50% 미만의 금융위기고,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예대율이 오르질 않아요. 지금 원래 예대율이 70% 80%는 가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대율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안 좋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엔저에 있다는 것은 역시 엔저를 고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이 위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안 좋은 지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9일이 분기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이 되면은 중립금리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종전이 아니고 휴식기간이나 불확실성으로 간다면은 저는 역시 자이언스텝의 75p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식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 제가 갖고 온 거는, 제가 원래 삼각무역을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삼각무역으로 인한 영국의 자유주의 태동을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유가하고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게 1탄, 2탄, 3탄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유가 상승을 하면은 원래는 자동차, 항공업, 해운업에는 비용 부담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 부담이 되고, 정유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 비중이 늘어나요. 얘도 마찬가지, 석유, 화학처럼 똑같아요. 다만 뭐가 좀 다르냐면 판매 단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구매 수요에 따라서 매출 상승하고 재고 이익 효과가 있어요. 요게 좀 다릅니다, 석유화학하고 정유기업이.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건조가 늘어나서 조선업에 유리해요. 그리고 철강 후판 제공하는 기업이 수혜를 봐요. 이게 유가 상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석 포함해서 산업 이쪽 금속 원자재가 오르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동차, 조선, 건설, 기자재 같은 경우, 건자재, 가전 가격, 이런 제조 원가가 부담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들이 좀 힘든 거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만약에 그 중에서 상승하면 IT, 전자, 통신 산업이 제조 원가 부담이 또 가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기업 같은 경우는 111개가 있는데, 이 111개사 같은 경우는 외형적 성장, 그러니까 지금 매출 성장, 수익성 재고 수혜가 있어요. 반면 내리면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 는 또 기업들도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제 반대로 외형 성장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못 올리니까 이 대기업이 이 중간에 이게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런 이게 뭐랍니까, 이 하도급 이 원가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때 뭘 개발하냐면 공정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제 산업 원자재 같은 경우 이제 공급 상황이 생산 비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은 3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다 뭐하다 하는 건 다 사실 약간 쇼예요. 일부 중소기업이 힘든 건 맞는데 이왜 하도급 단가를 안 올려주면 얘네들이 힘든 거지, 대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버이의 달이다, 지금 가정의 달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오히려 더 재고를 풀어가지고 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뉴스가 오버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큰 거다.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는 전방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단가를 높여 이 채산성 문제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조금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국의 생산성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면 뭐가 문제냐면 중국의 이 생산성을 둔해지게 해서 이 공산품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또 줄 수가 있고, 또 이게 다른 나라의 생산 단가나 수출 단가, 설비 투자에 축소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성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산업 원자재가 오르는 게 더 커요, 사실. 그래서 산업 원자재가 오르는 게 원래는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보다는 동유럽 전쟁 심리 불안 작용이 더 크게 좌우해서 하반기에는 천연가스나 곡물을 제외한 22종 원자재가 동유럽 전쟁 불안 심리 완화와 필요 재고가 늘어나서 내림세를 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와 곡물 가격은 올라도 유가와 산업 원자재는 분명히 하반기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연합이 힘겨루게 하는 바람에 지금 유가가 튀었지만은 어쨌든 하반기에는 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역사 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